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완벽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쌤은 이 전업이랑 부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부업이거든요. 예? 쌤 부업이에요? 그러니까 전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위탁으로 판매하는 건 부업이에요. 와, 쌤 근데 회사 몸값 엄청 높겠다. 그럴 것 같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정은 조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건 사실은 제가 실제로 버는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부업으로 버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이쪽 본업이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꾸준하게 어떤 게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좋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회사라는 그 조직 사이에서는 제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경우예요. 제가 제 개인몰만 했으면 이 상품 뭐 안 나가? 버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매출을 반드시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더 자기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런 틀이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초보 셀러분들이 뭔가 접근하기 쉬운 카테고리?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를 한정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각 카테고리에 보면은 신규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말하자면 이런 거요. 양말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들은, 그 양말은 되게 고여있는 물이잖아요. 그쵸. 아주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양말 키워드는 정말 오랫동안 한 키워드인데, 그 양말 키워드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초등학생들이 어몽어스 캐릭터가 떠요. 맞죠. 그러면 어몽어스 양말은 신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은 이미 잘 파는 판매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많이 알고 있고 자본력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싸워서 이기기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 이 신규 시장 같은 경우는 경쟁도 조금 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유입이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신규 키워드, 그런 키워드를 초보자들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그 최신성 버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최신성에다가 신규로 유입되는 그런 그 검색량 자체가 거의 파도처럼 들어오니까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가라는 거죠. 트렌디한 무언가가 생겨나면 그거가 이제 기존 제품이랑 합쳐지게 되면 또 신규 상품이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근데 다만 그 트렌디한 상품들의 한계는 뭐냐면, 이게 시즌성의 가능성이 되게 높고, 유행. 네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검색량이 줄면 저 매출도 같이 이렇게 줄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시장은 어떤 계획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양말은 여름에는 조금 뭐 얇은 거, 뭐 이렇게 뭐 겨울에는 기모, 뭐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이라는 게 있고 어떤 그런 계획 생산도 가능하고 한데, 이 트렌드 시장은 갑자기 이렇게 껐다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위탁이 그래서 좀 편한 건 뭐냐면, 제가 그거를 자금을 가지고 막 제조를 한다거나 중국에서 사입을 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막 지를 건 아닌데, 요즘은 너무 좋은 건 뭐냐면 경쟁이 판매자만 센 게 아니라 도매처도 경쟁이 되게 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만 트렌디한 거, 요거 조금 괜찮다 하면 도매에서 조금 있으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마진 구도도 되게 좋아지고, 오히려 전통적인 시장보다 저는 트렌디한 것들이 괜찮지 않나. 초보자가 들어가기. 너무 꿀팁인데요, 이거? 그래요? 저도 하고 싶어요, 당장. 그러세요. 너무 좋아요. 네. 저 지금 게을러져서 소싱 안 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게 해보면, 저도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해보는데, 이게 시장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매출이 줄 때 같이 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계속 찾아내야 돼요. 이 시장을 또 보면. 그러니까 약간 전통적인 것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안정화도 시켜야 되고, 급물살도 타야 되고. 그쵸. 네, 그렇게 해야 이게 구조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아무튼 급물살을 탔는데, 문제는 이제 매출이 급하게 올라가면 자금이 딸려요.
순환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두 다리 묶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또 힘들어요. 그렇죠. 네. 일을 크게 벌리는 것보다 위탁으로 시작하는 게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사실은 브랜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버는 브랜드를 하는 것도 있는 거지만 결국 브랜드로 가긴 가야 되고 그래야지 독점 시장을 가져가고 롱런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브랜드를 하면서 못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매 기법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생겨야 되는 거고 그걸 실패해서 생기든 성공해서 생기든 결국에 실행하는 사람은 생겨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위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제품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이런 거 왜 사지 하는 것들도 팔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상품 속에서 내가 그거를 키워드를 보는 눈이 생기고 저 상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고객한테 어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안 생기는데 브랜드를 하면 망해요. 제가 브랜드 했을 때 망했던 거는 너무 잘하려고 한 거예요. 너무 제품의 위주로. 야 이거 최고. 근데 이 최고만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에 비어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원하는 최고의 상태를 만든다고 해서 브랜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눈을 키울 때까지는 위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입 역시도 그 판매력이 없는데 사입을 하면 다 제거가 돼요. 그쵸. 진짜. 뭐 제가 보기에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컨설팅 했던 분 중에서도 뭐 이거 더 제가 쓰면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계속 사입하시더라고요. 초긍정적인 셀러이시. 그렇죠. 집에 몇 천만 원어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니까. 근데 테스트를 할 거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위탁이 훨씬 낫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성실매님처럼 이렇게 효율이 나버리면 이 상태에서는 위탁보다는 사입이나 아예 내 마크를 찍어서 더 이상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시장을 만드는 거. 그게 전 필요하다고 봐요. 단계가 있잖아요. 위탁은 어쨌든 1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 아까 쌤 말씀대로 브랜드를 하고 뭐 사입을 하고 어쨌든 리스크가 이제 있는 그런 판매 방식을 하기 위해서 위탁에서 진짜 적어도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내 레벨을 많이 상승시켜 놔야 맞아요. 거기서 이제 그 리스크를 최대한 내가 이제 부셔가면서 좀 이제 리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쌤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위탁으로 연습을 하고 천천히 브랜드로 나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돈 버는 브랜드가 되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초보셀러 분들한테 되게 필요한 여러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사이트라고 할 거는 없는데 저는 아무튼 제일 요즘에 좋아하는 건 미리케마스. 저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그쵸? 네. 너무 고마워요. 네, 계속 무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포토샵 진짜 아예 못하는데 네. 요거 때문에 그거랑 아이템 스카우트. 아이템 스카우트. 네네. 아이템 스카우트가 이게 뭐 아무튼 투자를 받아서 그런지 계속 업데이트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좋은 정보들을 되게 보기 쉽게 많이 보여주니까 저는 아무튼 소싱은 그냥 그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하고 그쵸. 상세는 여기서 만들고 썸네일도 여기서 만들고. 저는 그 요즘에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뭔가 진짜 특별한 소싱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아니거든요. 저도 그쵸. 그냥 판다링크 보고 아이템 스카우트 보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냥 이런 기본적인 툴들만 이용하고 나만의 좀 그런 노하우 좀 쌓아가면은 점점 매출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좀 기본적인 위탁하는 데 있어서 차별화 방법이 또 혹시 있으신지? 그 위탁에서 온라인 판매에서 차별화는 사실은 우리가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 AI가 장미라는 키워드에서 AI가 장미 쓴 놈 싹 다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것까지는 AI가 해준 역할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걸 보는 고객이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기서 차별화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맨날 썸네일 차별화 얘기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상세 차별화보다 먼저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썸네일 차별화고. 눈에 들어와야 되니까. 네네. 고객이 일단 나를 보겠다고 마음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뭔가를 맞죠.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차별화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막 퀄리티를 엄청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아 그러니까 저희가 사입을 해서 스튜디오에 가서 맞아. 촬영을 하겠습니다. 막 네.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다르게만 하면 되거든요. 맞죠. 아, 너무 좋아. 이거 다른 거. 네네네. 네. 완전 다르게. 근데 제가 그래서 강의할 때는 다 테스트를 해요. 지금 요 중에서 뭐 클릭하고 싶으냐. 그러면 본인들이 하는 거는 다 비슷해요. 다 이제 클릭해보고 싶고, 사보고 싶은 거는 다 비슷해요. 뭔가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근데 판매할 때는 이게 눈이 확 딱 판매자로 돌아가가지고 그쵸, 맞죠. 뭘 차별화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고객 관점을 갖는 게 온라인 판매에서는 가장 그게 제일 차별화할 수 있겠다. 그죠? 고객 맞죠. 관점을 갖는 거. 내가 그래서 고객 관점을 갖는다는 게 되게 말이 어려워요. 그 말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내가 고객이었을 때가 고객 관점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내가 고객이었을 때 어떤 거를 클릭하는지 어떤 상품에 이끌려 가는지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모아놓는 게 되게 필요해요. 선생님, 이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네네. 마침인데 이제 과거에 나를 이제 돌아봤을 때 과거에 이제 동부 본인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한테 하라고 하면 네. 겁내지 말고 네.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심쟁이니까 좀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실패해도 되니까 해봐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고 일반적인 정말 후배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똑같다. 해보세요. 해봐라. 해보세요. 우선 네, 진짜로. 그럼 초보셀러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완벽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제까지 막 경력으로 봤을 때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영역들도 실제로 있는데 그 영역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세이카가 됐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고객한테 그분이 필요한 거를 줬을 때 수익화가 됐던 거지 제가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딱 해가지고 봤을 때는 오히려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객 관점이나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를 되게 깊게 느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해서 팔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스마트 스토어 판매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온라인 수익화를 하겠다거나 다 똑같은데 결국에는 완벽성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한 거를 정보를 주든 제품을 주든 해서 그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저도 저 같은 사람들도 오랫동안 했던 사람도 막 유튜브에서 영상 보면은 뭐 누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잘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막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이거를 화살을 자꾸 자기한테 보내는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거를 그래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썼던 게 작은 습관들을 만드는 거. 왜냐면 멘탈이 나갔을 때 이걸 놔버리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안 놓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를 제가 실무적으로 되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저도 경력이 있음에도 필요한 거니까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저 사람은 저랬으니까 나는 못해.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빛나는 구간이 있고 빛나는 영역이 있거든요. 네, 그 영역에 그게 어떤 카테고리가 될지 상품이 될지 아니면 그걸 노출을 잘 잡는 게 될지 아니면 정말 성실매님처럼 상세를 잘하는 게 될지 그게 모르겠지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걸 빛을 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된다는 거.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가실 수도 있지만 안 나갈 것 같아요.